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 첫째는 소리를 봤죠? 그 다음에 소리에서 여러 가지 그 뜻을 봤잖아요. 박정상 뭐 이렇게 이세돌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뜻이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죠. 이게 뜻이. 그 다음에 이게 숫자 수리 한자로도 보고 뭐 이게 이제 한글로도 보고 한자는 근데 너무나 복잡해갖고서 요새 한자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글은 뭐 바깥에 나가 있는 어떤 그런 운명이고 한자는 내면에 내재된 어떤 거라는 것은 뭐 한글이 소리 문자고 한글이 뭐 이렇게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모르지만은 이게 하여튼 뭐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핵수를 갖고서 한글이나 한자의 핵수를 갖고서 주역의 괴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훌륭한 이름풀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이제 사실 우리가 주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명의 풀이에서 주역을 갖다가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주역을 갖다가 주역으로 점치는 거, 주역으로 뭐 음악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주기율을 해석하는 거, 환경의 어떤 생태를 보는 거, 물리학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거, 이 주역이 말지 못하게 이제 훌륭한 건. 주역은 복희, 문왕, 주공, 공자 4대 성인이 완성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기호로 이렇게 추상적인 기호야 이게. 이게 하늘이야 이게 땅이에요. 이게 바람이에요. 여기 있죠 바람. 그 다음에 이게 산이에요. 이게 산이고 이게 바람이네. 산 위에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풍산 산 위에 부는 바람을 갖다가 해석을 뜻을 점이라고 그랬어요. 점이 뭐냐면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부는 바람이 왜 점점점 증가할까요? 산 위에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여기는 넓고 여기는 작죠? 그럼 넓으니까 속도가 작죠 이게. 면적이 좁으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점점점 증가해요. 잘 들으세요. 점점점 증가하면은 다시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바다에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다예요 바다. 넓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좁죠?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늦다면?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 전철에서 지하철을 쫙 지나가면 전철이. 그 다음에 바람이 싹 쐬죠? 그러면 압력이 작아서 그걸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베르노이 정리라는 건데, 이게 베르노이 정리. 유체역학으로. 베르노이 정리. 아시잖아요? 응? 베르노이 정리. P는 더하기 바람의 속도 2분의 1 로비자성은 상수 C 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줄어들어서 그걸로 빨려 들어간다. 이게 베르노이 정리인데, 자, 이렇게 여기 속도가 빨라지면은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파고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죠. 점점점 파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풍산점이에요, 풍산점. 이게 주역의 이 괴를 점점점 증가한다. 점점점 나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풍산점이라고요. 그래서 풍산점괘를 얻으면은 파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점점점 자기 지위가 높아진다. 학문이 높아진다. 아니면은 뭐 위치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옛날에 주역에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일상적인 용어로 썼지만은 우리는 이 함축된 의미를 갖다가 일반해서. 그런데 주역은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쓴 것이 뭐 대단하냐? 대단하죠.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이고 이것이 컴퓨터의 모든 원리가 이진법인데 컴퓨터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 이진법으로 세상 이치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대 성인이 완성한 것이고 추상적인 기호로 가장 간단한 언어로 기륭을 예언하는 이게 점술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점술이지 우리가 해석을 못하니까 점술이지. 풍산점을 갖다가 지금 100년 전에 풍산점 하면 이게 베르노이 정리로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은 베르노이 정리로 설명을 하잖아요. 옛날엔 점이었지만 점. 지금 뭐 이게 과학이라고요. 과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구조로 돼 있다. 다 수하고 숫자로 나중에 다 숫자하고 물상, 상수론. 그래서 동양영역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고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천수상 성인 측지, 하늘에서 내려진 발로 내려진 물리적인 의미를 성인이 가장 심플한 코드로 법칙화한 것이 이게 역이다 이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역을 갖다가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공자, 님, 그 다음에 강태공, 계갈공명, 유백원, 이순신 이런 장군님 이런 사람들만 이걸 깨우쳤는데 요새는 과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걸 누구나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의 이걸 갖다가 점이나 미신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진나라 이전에는 제자백가에 수많은 그런 학문의 꽃을 피웠죠. 그 다음에 한나라의 장량, 제갈공명, 이건 후한이 청나라지만 위진의 현학자들, 수당의 고승들, 송명의 이학자들, 근대의 성명가, 라이프니치가 8개로부터 이진법을 만들어서 컴퓨터 공학의 기초를 세우고 이것이 지금의 전자공학의 그 다음에 정보혁명 시대에 엄청난 이게 기여를 한 거예요. 이진법 안에. 이것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변화죠. 그 다음에 마틴 션버거 히든 키 투 라이프에서 64개의 DNA가 일치하는 건데 이건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그 현대의 그 물리학자들이 지역으로부터 이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지역을 보면 맨날 태극이 있어요. 태극은 음양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 그 다음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온 겁니다. 음양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에서 또 태양, 그 다음에 소음, 소양, 태음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8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간단하게 여기 이제 그 태극이 있어요. 태극은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음양이에요. 음양을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에서 또 양이 나와. 태양. 양에서 음이 나와. 소음. 음에서 양이 나와. 소양. 음에서 음이 나와. 태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양. 소음. 혈액형으로 따지면 이것이 O형. 이것이 AB형. 이것이 B형. 이것이 A형. 그래서 이 혈액형에 대한 연애하는 성격, 혈액형의 자산 관리하는 그 패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상 이론으로 이게 사상이죠. 사상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은 엄청나게 잘 먹는 겁니다. 음양, 사상, 그 다음에 8개가 이제 딱 나오는 건데 8개가 어떻게 되냐면 양에서 또다시 양이 나오는 것을 건께 하늘, 양에서 음이 나온 것을 갖다가 택개, 양에서 그 다음에 이게 태양에서 이게 그 다음에 소음에서 양이 나온 것을 있게, 그 다음에 소음에서 음이 나온 것을 갖다가 진게, 그 다음에 이게 소양에서 음이 나온 것을 갖다가 양이 나온 것을 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8개를 만든 겁니다. 8개를 만드는 걸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보기로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자, 태극이 있다고 그랬죠? 양이 생기고 음이 생겼잖아요. 양에서 또 양이 생기는 걸 태양이라고 그러고, 양에서 음이 생기고, 이걸 소음인데 이게 잘못됐네. 소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음에서 양이 생긴 것을 소양이라고 그러고, 음에서 또 음이 생기는 것을 태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양에서 양이 생긴 것을 갖다가 건께 하늘, 양에서 태양에서 음이 생긴 것을 갖다가 택개, 이게 호수, 이게 하늘 호수. 그 다음에 이게
소음에서 양이 생긴 것을 갖다가 리께, 이께, 이게 불. 그 다음에 이게 소음에서 음이 생긴 것을 갖다가 진께, 이게 벼락, 우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양에서 양이 생긴 것을 갖다가 손께, 이게 바람이 바람, 풍. 그 다음에 이게 소양에서 음이 생긴 것을 갖다가 감께, 이게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태음에서 양이 생긴 걸 갖다가 간께, 산이야, 산. 태음에서 음이 생긴 걸 갖다가 곤께, 땅. 자,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건태이진, 따라하세요. 건태이진, 손감간건, 손감간건 해서 이것이 이제 8개인데, 이 8개가 또 이중으로 결합한 것이, 이걸 소생계라고 그래요. 하나를 갖다가 작은 계, 작은 계 소성계가 두 개를 합쳐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성계 또는 64개, 88이 64니까 88이 64. 근데 이 8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8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정의,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것이 하늘이고, 왜 이것이 땅이고, 왜 이것이 바람이고,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태극에서 양과 음이 갈라지고, 다시 태양, 소음, 이게 또 이게 잘못됐네.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천,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인데, 숫자로 건은 1, 태는 2, 화는 3, 진은 4, 풍은 5, 물은 6, 이건 7, 산은 7, 땅은 8, 이렇게 돼서 건태이진, 손감간곤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서 건은 하늘인데, 건은 이것이 하늘인데 강건, 이 양이 세 개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강건하다, 얘기는 튼튼하다, 강건하다. 근데 하늘의 천기, 하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은 이건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게 물을 한번 보자. 물은 어떻게 그랬어요? 물은 이렇게 됐잖아요. 물은 겉은 음효가 있어서 겉은 차다, 가운데는 뜨겁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H2로 되어 있는 물 분자는 안에서 엄청난 진동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진동. 그 진동수가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하고 태양의 가시광선의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같아요. 그래서 물 분자는 진동을 하면서 태양의 열복사의 진동수하고 공명을 일으켜서 안은 굉장히 강한 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겉으로는 이것이 차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안은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호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겉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안은 강력한 에너지를 두 개를 갖고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를 갖다가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쁠 열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열이에요, 호수가. 그 호수는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하면,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호수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호수나 바다에서 어떤 때 용오름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가 하늘로 치솟는 현상이 용오름 현상이, 이것이 호수가 가지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은, 이게 불 아니에요. 불은 겉은 뜨거운데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촛불 같은 거 보거나 라이터 불 보면은 안이 차잖아요. 태양도 겉은 뜨겁지 속은 찬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은, 화염은 안이
겉은 뜨거우고 안은 찬 겁니다. 그런데 이 화염이 이게 불은 자기가 스스로가 불을 붙지 못하는 연료를 태워야지. 그러니까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부착. 부착하려 또는 이게 아름다울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에 대한 정의를 갖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을 한번 보세요. 진. 이렇게 됐잖아요. 진. 이게 뭐냐면 이게 양인데 이게 벼락이에요. 벼락. 이 진개가 벼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맑은 날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양전하가 이렇게 있고 땅에는 음전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에는 이 양전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비 오는 날이 되면은 하늘에 음전하로 되어 있고 땅이 양전하로 이제 대전이 거꾸로 돼요. 그러면서 벼락이 치면은 음전하가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벼락 칠 때를 보면은 양이 되는 겁니다. 이 벼락이 치는 거 이게. 근데 이 벼락이 치면은 이게 진께의 물리적인 뜻을 갖다가 움직일 동자로 2000년 전에 2,3,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락이 그러니까 이게 괴의 구조는 벼락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물리적인 뜻은 나아간다, 움직일 동자라 써놨어요. 벼락이라는 게 뭐예요? 전기적인 스파크죠. 전기적인 스파크는 뭐예요? 전기적인 부도체에서 강력하게 고압이 걸려갖고서 고전압이 걸려서 부도체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벼락이에요. 피레침에 벼락 치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뭐다? 벼락이고 그것이 나아감이고 이것이 물리적인 뜻이 움직일 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동양의 성인들은 벼락을 움직일 자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손은 뭐냐면 손은 이것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땅이고 움직이지 않는 땅이고 땅 위에 이런 움직임이 생긴 걸 갖다가 바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뜻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갈 입자. 들어갈 입자로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뜻이 들어간다는데 입자 들어갈 입자를 한자로 쓰는 걸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바람이 불면은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V가 빨라졌으면은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면 그걸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에는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도 빨려 들어가고, 지하철에 이제 전철 지나갔을 때 그쪽으로 몸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강력한 큰 대형차가, 화물차가 지나가면 작은 자동차들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때로 빨려 들어갈 입자를 쓴 겁니다. 이것이 몇천 년 전에 한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쓴 겁니다. 산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산이나 도처에 보면은 이렇게 양전하가 있으면 양전하는 이렇게 바깥에 몰려요. 다 전하가. 표면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음이 걸린 거라고 이게. 그 여기 전하가 여기 들어가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춤 지자. 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강건하고 땅은 유순하고 해서 이게 순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태이진 손감간곤 한번 해보세요. 건태이진 손감간곤 해서 이것이 다 하늘이고 못이고 불이고 물이고 바람이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역으로 이게 간께가 되면은 양에 따다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약강 이렇게 양약강이 헤비메탈이나 하드록 같은 음악이 양약강입니다. 이게 멈출 지자예요. 산이고. 그래서 이런 헤비메탈이나 하드록 같은 음악을 갖다가 많이 들으면은 건강한 상인 남성의 삼각근이 굉장히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저하합니다. 애들이.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헤비메탈이나 하드록 같은 것은 다리를 흔들어요. 다리를 흔들면서 멈춰서 아래로 나가지만 이게 그래서 음악이 이게 간께 음악을 많이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반대로 쿵 따다 쿵 따다 이게 진깨예요. 쿵 따다 쿵 따다 강약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강량약으로 하는 것이 심장 고동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왈츠 음악, 그 다음에 우리 농악. 그래서 우리 농악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음악 그 치료로서 이게 농작물의 병충해가 퇴치되는 거고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왈츠나 농악이나 심장 같은 것이 진깨로 되어가는 쿵 따닥 쿵 따닥 하면 벌써 어깨춤이 저절로 따닥 쿵 따닥 쿵은 보세요. 모든 어떤 그 오페라나 연속극이나 뭐 이게 그 다음에 음악이 끝날 때 끝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뭐 김동명의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피날레나 음악에서 끝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나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은 호수요 그 노래는 부르기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간깨와 진깨를 갖다가 이것이 이제 음악을 주역의 괴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굉장히 그 힘차잖아요. 힘찬데 그것이 뭐냐면 다 건깨로 돼 있어요. 콩콩콩콩콩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걸 들으면 굉장히 강력하고 강건하고 힘찬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건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걸 보세요. 이게 벼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맑은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세요? 그 다음에 흐린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양전하가 계속 떨어지면은 음양전하의 불균형이 생긴다고요. 음전하가 생겨야지만 이게 곡식이 자라고 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벼락 칠 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그럼 벼락이 치면 뭐가 치는 거냐면 음전하가 떨어져 갖고서 이게 음전하가 떨어져 갖고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의 성장에 음전하가 이게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뿌리개로 물을 주는 거하고 벼락이 쳐서 이렇게 전하가 음전하가 곁들인 물하고는 식물 성장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관계농업을 해서 물 뿌린다는 건데 그거는 양질의 농업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건, 태, 이진, 손감, 간건. 건은 다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건삼년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태는 위에 거만 끊어져 있잖아요. 태상절 맨 위에 상만 끊어져 있다. 그 다음에 화는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밑개는 이허중 가운데가 비었다. 그 다음에 진깨는 벼락 진깨는 아래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진화련 감중년 간상년 곤삼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깨라고 부르고 괴상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연의 대표적인 예는 하늘이고 못이고 불이고 우레고 바람이고 물이고 산이고 땅이고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성이 강건한 거죠. 아버지가 강건해야 되는 거. 하늘의 변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똑같이 규칙적으로 와야지 봄 다음에 가을 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즐거움이고 기운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이 부착할 여자 아름다울 여자라고요. 불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에요. 연료가 있어야 붙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화려는 벼락은 뭐야?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움직임이 뭐라고 했어요? 벼락이라고 그랬죠. 동.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빨라지면은 바람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잖아요. 압력이 낮아져서. 그 다음에 감중년은 물이잖아요. 험난할 험자에다가 빠질 함자. 겉이 유약하잖아요. 물은. 빠져 들어간다고요. 그렇지만 물에 빠져봐야 이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간상년은 산은 멈출 지자. 그 다음에 곤삼절은 여자는 유순해야 된다. 남자는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장남이냐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그 다음에 방향. 건깨는 서북방향. 동북간방. 우리나라 동북간방의 나라라고 그러죠.
동북간방의 간목의 나라. 동북간방의 간목의 나라.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개가 이제 하늘도 이게 위에가 상계고 이게 하계가 돼서 8개하고 8개가 만나면 64개가 되는 겁니다. 하늘도 상계고 땅도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 하늘이 두 개가 모여서 중천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건이천이라고도 하는데 중천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양기. 땅이 두 개가 모이면은 중지곤 두 개가 땅에 모여서 곤개가 되는 중지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괴에 대한 설명은 뭐 수레든 물이 있고 그 안에 벼락이 쳐. 이게 이제 원시대기가 있으면 지구가 참 당길 때 원시대기가 뭐 암모니아 있고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벼락이 스파크가 치면은 여기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이게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원시대기에서 암모니아나 뭐 이런 수증기가 있는 원시대기에서 전기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어떤 굉장히 험난한 생명 현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두는 뭐예요? 수레두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어려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고통. 이게 수레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산의 고통이다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생명이 시작하는 고통이 수레두니. 산수몽, 산이 있고 안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물이 있으면은 산수. 근데 이게 몽이라는 게 뭐냐면 몽이라는 것이 이게 어리다, 어리석다, 꿈꾼다 이거 아니에요. 산수몽이 나오면은 산에서 물이 나오면 이게 처녀수예요, 처녀수. 처녀수는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위험한데 처녀수를 먹으면. 그래서 안반수를 먹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안반수로 만든 맥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안반수가 위험한데, 그 산수몽은 처음에 처녀수가 바위에서 만들어질 때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녀수인데 이것은 모든 걸 갖다 받아들여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처럼. 근데 산수몽 하면 뭐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한테 이게 산수몽계가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계 8개, 건태이진 성강강건, 하계 8개, 건태이진 성강강건에서 우리가 지역의 64개를 갖다가 이제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게 위에 저기 상계에 땅이 있어. 하계에 하늘이 있어. 그러면 지천태해서 이게 약한 자가 위에 있고 강한 자가 아래에 있으면 만사가 평온하다. 그래서 지천태가 되는 거예요. 지천태. 태평하다. 근데 만약에 강한 자가 위에 있고 약한 자가 아래에 있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억눌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천지비. 아니다. 그래서 비색하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을 끓이려면은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잖아요. 만약에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은 이 끓여요? 그러니까 불이 위에 있는 경우하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은 불이 위에 있고 화수미제 이런 경우는 화수미제 아직 잘 정렬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화수미제. 수화가 있으면 이미 다 정렬이 돼서 어떤 음식을 끓일 상황이 됐다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풍산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바람풍 풍에다가 산이 있으면은 풍산점에서 점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역의 양이 사상 8개 64개 그다음 각 괴마다 6효가 384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물리적으로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 되고 굉장히 챌린징한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다 하긴 힘들고 그래서 대성계가 있으면은
이게 상계죠. 상계, 학계. 그래서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1효는 손자, 2효는 주부, 3효는 차남, 장남, 호주,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도 1효는 서민, 2효는 왕비, 여기는 대부, 재상, 뭐 군주, 나라의 큰 스승. 10살, 20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를 갖다가 상계라고 하고 여기를 학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몇 개 또는 몇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호 이렇게 효가 있으면은 2효하고 5효는 각각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2효하고 5효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1, 3, 5는 이게 양의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양의 위치라고 그러고 2, 4, 6은 음의 위치라고 그러고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저기 대성계를 갖다가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주역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주역의 대성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중정응비 승승 해갖고서 이게 이제 중정응비 승승 이런 걸로 해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게 남녀관계로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는 승은 탈성자고 이건 따를 승자죠. 그래갖고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제 많은 도전계는 이걸 갖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는 수레둔이면은 이렇게 새 생명에 타는 괴로움이 이 수레둔이라 했잖아요. 맨 위에 있는 6효가 맨 아래로 가고 이것이 그 다음 것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 것이 이렇게 오고 이것이 이렇게 오고 얘가 또 이렇게 가고 이것이 맨 위로 가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산수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수몽이 수레둔하고 산수몽은 이렇게 모든 6효와 6효를 1효로 바꾼 것이 이게 이제 도전계죠.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180도 회전시킨 것이 도전계. 부도전계는 수가 2개가 있으면 이게 중수감. 얘는 바꿔봤자 또 중수감이 나오는 거예요. 부도전계가 되는 거예요. 바꿨어도 똑같이 아래 위가 똑같은 경우. 착종계는 아래 것을 갖다가 위로 보내고 위 것을 갖다가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수레둔계를 갖다가 이렇게 수레둔계를 갖다가 얘를 아래로 보내면은 이게 수가 되죠. 뇌를 위로 보내면은 뇌수해죠. 뇌수해. 그러니까 물 위에 벼락이 쳐갖고서 모든 것을 갖다가 깨끗이 해결해주는 이런 게 뇌수해계입니다. 전변계. 그 효가 1대1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양효가 음효로 바뀌고 음효가 양효로 바뀐 거. 이게 전변계고. 그 다음에 혹계. 혹계는 이제 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으면은 요것을 갖다가 아랫계로 하고 요것을 갖다가 윗계로 해서 즉 5, 3, 4계를 갖다가 윗계로 하고 4, 3, 2계를 갖다가 넷계로 해서 만든 계를 갖다가 수레둔계라고. 저기 혹계라고 하는 혹계. 응? 혹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역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갖다가 풀어보기라. 이자는 이게 7이고 순자는 한자로 12이고 시는 6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하고 6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18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합치면은 18에다가 이게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니까 어렸을 땐 순신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이름이니까 이게 학계가 되는 거예요. 18을 갖다가 학계로 만들려면 이를 8로 나눠요. 8로 나면 8이 16에다가 2가 남죠? 나머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계가 2가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아랫계가 이순신 장군의 아랫계가 2개가 되니까
건태이진에서 잠깐 건태이진에서 이렇게 택계가 되는 거야. 택계 아랫계가 학계가 택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세 개를 다 합쳐요. 7을 더해. 그럼 25가 되죠. 25를 8로 나누면 1이 남죠. 그 맨 앞에. 그러니까 하늘에 건이천이 되는 거예요. 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풀어보면 천택리가 되는 거예요. 천택리. 이게 리인데 리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풀면은 천택리가 되고 이 25를 6으로 나누면은 1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세한 건 또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하면 하늘은 천이고 택의 초요. 맨 앞에 효가 가장 중요한 그 천택리 초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택리는 뭐냐면 호랭이 꼬리를 밟았다 하는 효가 나옵니다. 천택리. 이게 이제 밟을 이력사 할 때 이자인데 천택리는 하늘에는 강건한 기운이 있고 땅에는 호수의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건한 기운이 호수의 기운을 갖다가 압도해서 호랭이 꼬리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일한 밟다 그랬죠. 밟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랭이 꼬리를 밟은 위험이 도사린 상황으로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옛날에 명성황후 그 시해 때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간신히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의 개가 이 천택이 깨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초효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소복 왕이 왕 무구 상활 소복이 지왕 독행 원야라. 이게 뭐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자기의 뜻을 실천하면 앞으로 나가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한 것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처럼 항상 위험이 다루는 상황이지만 자기의 순수한 초심으로 가게 되면은 크게 잘못은 저지르지 않을 거다. 이게 장이순신 장군의 한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주역을 해서 너무나 이제 그 많은 주역으로 이제 이름을 푸는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역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너무나 이제 주막한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역에 대한 책을 갖다가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이름도 이순신을 갖다가 한글 이름으로 또 풀어볼 수가 있어요. 순신. 이는 둘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4-5가 이제 9잖아요. 9를 갖다가 8로 나누면은 9를 갖다가 모두 8,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8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죠. 그러면 1이면은 학계가 하늘이고 천이고 두 개를 다 합쳐요. 그러면 이게 상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어나면은 열어놓을 8로 3이 남아요. 이렇게 화천대유 딱 그러면 화천대유는 뭐예요? 하늘 위에 불길이 떴으니까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또 이순신 장군의 저거는 하늘에 떴던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은 내면에는 굉장히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데 스스로의 어떤 일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글로 풀면은 하늘에 뜬 태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기 이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풀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상품명을 갖다가 히트 상품명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지명을 지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숙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